지금부터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너무 길게 잡지는 말고 한 두세 달 정도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일 똑같은 양을 사는 거죠. 그렇게 진입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강세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이든지 상승장이 오면 프리미엄이 붙죠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최대 20% 이상까지도 붙었었어요.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오히려 싼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지난 상승을 저는 경험을 못 해가지고 45%까지 붙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제가 그걸 매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25%까지는 본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앞으로 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못 사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붙을 거니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이게 분양권 비싸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사는 것처럼요. 비트코인 ETF, 뭐 IBT나 뭐 FBTC를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수요가 좀 그쪽으로 빠진다면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하는 수요와 그렇게 증권 앱을 통해 현물 ETF를 투자할 수요는 조금 층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증권 앱에서 ETF를 사면은 세금을 내야 되죠, 나중에. 15.4% 내야 되지만은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거기 ETF에서 그걸 ETF로 사면 못 빼는 거잖아요. 지갑으로. 그렇죠. 못 빼죠. 현물 캐시인 캐시아웃이라고 하죠. 현금 정산이기 때문에 팔 때는 무조건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가진 뭔가 나의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없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 등기 권리증을 받는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 다만 나는 거래소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무조건 증권 앱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ETF를 우리가 증권을 사면 그 블랙록이 현물 ETF는 사는 거죠. 아니 현물은 사는 거죠. 그렇죠. 현물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예치 커스터디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김프가 너무 끼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겠다. 왜냐면 환율 좀 1,300원이라 해도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올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많이 붙은 거죠. 김치 프리미엄은 원래 과거에도 한 2, 3% 있었잖아요. 거기서 10%면은 7%더 붙은 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는 지금 1.5배에서 2배가 더 올랐으니까 비트코인보다 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굳이 환산을 하자면 50%에서 100%가 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주식을 사는 게 꼭 그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트위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트코인이랑 반반씩 섞는 전략 그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만 투자를 하면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비율 비트코인을 섞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6대4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주식 6, 채권 4를 섞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해지를 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와는 다르게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해지는 좀 안 되고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사면은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1.5배에서 2배로 너무 크니까 그 변동성을 좀 줄이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소액이라도 조금 담아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한국은 지금 현물 ETF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현물 ETF 대체제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의미가 있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요즘 보니까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해가지고요. 1%도 안 되는 네. 엄청난 낮은 그쵸, 뭐 저리로 0.6 최근에 했던 게 0.6%인가 그러더라고요. 아, 0.6%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엄청난 돈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그쵸. 사더라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JP 모건은 보니까 네. 이거 비투라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더 심한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막 비판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게 네.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네. 아니면은 진짜 비트코인의 미래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네. 행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0달러까지 떨어져야 청산이 되거든요.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강제로 팔아야 되는. 5,000달러요? 네. 지금 6만이. 그렇죠. 네. 아, 한참 남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 가격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침체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사이클의 강세장부터도 계속 샀죠. 그리고 2022년에 그 엄청난 약세장도 다 버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 사는 거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막 30만 불 되고 막 이러면요. 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 가치도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불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더 붙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상승한 것보다 더 오르겠죠. 진짜요? 네, 뭐 비트코인이 여기서 예를 들어 5배가 오른다.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마 10배는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진짜 막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중간중간의 변동성에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20% 조정받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0% 조정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다. 거기서 어차피 털려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상승만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만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야, 제가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아, 네네. 와, 근데 보니까 진짜 이번에 그 5% 비트코인 빠졌나요?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2배 이상 빠지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0%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진짜 그 돈이 내 돈 같았으니까 올라갔을 때는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클 중에는 그 찍히는 평가 이익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렇구나. 네, 그냥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플러스 1억이었는데 오늘 플러스 8천 됐어. 2천만 원 날렸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도 너무 중요한 게 이게 고수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또 너무 집착해서 다음에 오면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망하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또 한 가지가 이더리움 ETF는 조금 이제 물 건너갔다 5월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적으로 조금 확률이 많이 낮죠. 실제로 지금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도 확답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 등의 여러 가지 뭐 조사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 이더리움을 승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어쨌든 이더리움은 승인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되면은 대박인 거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대감은 안 될 것이다에 맞춰서 저는 이더리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오늘 나온 뉴스라서 저도 이게 정확히 좀 질문을 드리면서도 근데 RWA라고 무슨 토큰화 하는 것 같은데 그 블랙록에서 뭐 이거를 뭐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블랙록은 기본적으로 꼭 암호화폐 원래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자산 시장을 향후 토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산들과 비트코인은 그냥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런 자산들은 모두 실물 자산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블록체인처럼 암호화폐처럼 만든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블록체인으로 거래한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실물 자산은 따로 있고 걔에 대한 파생 상품이에요. 비트코인은 제가 다르다고 했죠.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이에요.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 자체가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는 그냥 그 자체가 실물인 거예요. 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제 아무리 금을 토큰화 블록체인에 올려서 토큰 해봤다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금은
그 디지털로 못 들어가요. 네. 금은 따로 있고 이 금에 대한 권리증만 블록체인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비트코인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암호화폐들만이 그냥 그 자체로 실물인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인 거죠. 그래서 블랙록이든 뭐 누구든 어떤 자산들을 토큰화한다고 해봐야 아무 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저기 막 RWA 뭐 코인이라고 해서 네. 막 분류 막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하시는 유튜버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평가하기가 어렵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와야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또 막 이더리움 기반에서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면 이더리움이 또 되게 좋은 그 중요한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지금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네. 더 날카롭게 한번 나중에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는 네.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 이더리움도 하시고 솔라나도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하죠. 다만 이제 하시는- 비중이 비트코인이 크게 높은 거고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되는 게 보통 그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불장으로 치달을 때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비트코인이 전고점 완전히 뚫은 다음이에요. 뚫어야지. 네,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내 점유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54% 정도인데 네. 이게 5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40%, 뭐 30, 심하면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알트코인들이 더 오르면서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얘는 이만큼 오를 동안 얘는 이만큼 오르니까. 근데 그런 불장이 보통 비트코인 정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이후부터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빠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먼저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트코인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죠. 그 뭐 좀 알트코인 가운데서도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네. 뭐 좀 큰 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적어도 한 20위권 이내 20위권이네요. 의 알트코인에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알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좀 별로인 것 같은 애들은 비중을 줄이고 그 줄인 걸로 그 더 믿음 가는 애한테 네. 비중을 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리밸런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좀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코인뿐만 아니라 AI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시잖아요. 뭐 해박한 정도.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AI 하고 네. 코인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네. 이런 부분도 있나? 근데 뭐 저는 그거 사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난 사이클에서도 많았거든요. 아. 지난 사이클의 최고 하드 중에 하나는 웹 3.0.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거의 뭐 상관이 없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환상은 다 깨졌잖아요. 또 하나 있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그쵸. 망했죠. 지금 메타버스 가장 유명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샌드박스인데 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뭐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훨씬 못하고 NFT도 그렇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그때그때 있는데요. 이번 테마는 AI와 이제 맞물린 거죠. 그랑 맞물려서 AI 이거는 AI와 관련된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데 99%는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케팅도 사람들의 그 투기심을 내가 잘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해도 되는 거죠.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밈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개구리 코인. 밈코인은 기본적으로 매 사이클마다 결국 뜨는 시기가 옵니다. 네. 매 사이클마다 그랬어요. 네. 지난 사이클에는 이제 강아지였죠. 네.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 근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죠. 시가총액도 워낙 커졌고. 네. 그러다 보면서 그 밑에 이제 페페, 개구리. 개구리. 강아지는 영원히 인기가 있어요. 네. 어. 이번에 강아지 또 봉크, 솔라나 쪽에 봉크랑 그다음에 위프라고 해서 털모자 쓴 이상한 강아지 있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지금 쌍도마차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요? 거의 뭐 1000배 초기보다 1000배 이상 초기보다. 그거 지금 폭락했나요? 아니요, 아직도 높아요. 네. 그래요?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물론 이번에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 약간 조정 받았지만
여전히 고점 영역되고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왜냐면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면. 근데 민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그나마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애가 일단 첫째로 강아지여야 돼. 강아지. 뭐 개구리나 고양이, 네. 뭐 라마, 네. 네. 하마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이면 좀 피하시는 게 낫고 확률 높게 가려면 강아지여야 되고 또 강아지일 경우에도 네. 가능하면 시바견이 시바견. 좋아요. 네. 도지, 시바, 방금 말씀드린 봉크랑 위프도 다 시바예요. 지금 말씀드린 4개가 다 시바견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일본 품종 강의라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 진돗개였으면 더 좋았긴 한데 네.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은 시바견 테마 민코인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시바견 테마 민코인이 초기 이제 런칭이 됐다. 네. 하면은 소액 뭐 그냥 용돈 수준의 네. 금액 넣어 보면은 뭐 운 좋으면은 그냥 그 소액이 그래도 나름 뭐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그 정도의 그냥 재미 요소 정도로 해야지 재미로. 거기에 뭐 막 차 한 대값 넣고 그러시면은 이제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는 진짜 그냥 오락으로. 그렇죠. 재미로. 그런 식으로 재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이제 또 제가 매번 출연하실 때마다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또 한번 보셨을 때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1억이라서 많이 올랐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 시간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장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그 입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의 기회는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너무 길게 잡지는 말고 한 2-3달 정도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일 똑같은 양을 사는 거죠. 그렇게 진입을 하신다면은 뭐 지금부터 진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만약에 1억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사서 3달. 그렇죠.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씩 사는 거죠. 그렇게 3달 사면 거의 1억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시면 되죠. 그만큼 이제 상승장이 눈앞에 왔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상승장이 눈앞이니까 또 너무 길게 잡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신 거 보니까 다 고점 넘었을 때 엄청나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한 순간부터가 진짜 상승장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 고점 완전히 뚫지. 완전히 못 들었으니까. 그랬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 이거 막차 문이 지금 열려 있는. 막차의 문. 그렇구나. 한 번 닫혔어요. 한 번 닫혔다가 가끔 문이 다시 열리잖아요. 그렇죠. 7만 넘어서 닫힌 줄 알았는데 문이 다시 열린 거예요. 네. 너무 시간 끌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도 너무 유익한 인사이트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 끝으로 응달칠판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정말 큰 기회의 한 해인데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테니까 저희 응달칠판 시간 되시면 멘탈리즘보다도 찾아오셔서 투자 공부하시면서 이 기회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갑자기 롯데월드, 서울랜드 그때 독수리 요새인가? 그거 생각하고 어렸을 때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 탔거든요. 근데 탔던 애들은 그거 계속 타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상승장 올라가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처음 타보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못했는데. 역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하고 또 비슈사 강의까지 이렇게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시면은 독수리 요새나 뭐 자이로드롭 이렇게 즐기실 수 있다.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굴곡이 있어야지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스릴을 만끽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신민철 작가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